Hola, hola amigos. ¿Qué tal? Muy bien. Yo también muy bien. 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전 처음에 이 노래를 듣고 되게 특이한 노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몇 번 이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노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위한 노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만 그 노래를 들으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한국어로 물어볼 수 있게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저희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답하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자, 이번 강의 주제 Me llamo Cecilia. 저는 세실리아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세실리아입니다.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세르라는 동사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 llamarse라는 동사를 배울 거예요.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두 번째 동사가 되겠군요. 자, 이 동사 이용해서 저희가 이름을 물어보고 답하는 걸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대답을 할 건데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숫자도 배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처음으로 스페인어 숫자 0부터 10까지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vamos! 자, 그러면 이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llamarse라는 동사를 공부를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llamarse하고 뭐뭐라고 불리다 라고 해석을 써 놓았습니다. 이름을 얘기할 때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 얘네들은 동사예요. 그래서 저는 뭐뭐라고 불려요 라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누구누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어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동사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스페인어 동사에 관련된 걸 배우실 때는 끝까지 다 적용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바로 주어의 구분이었죠. 기억나시죠? 스페인어는 이렇게 주어 6가지 구분에 따라서 항상 동사가 형태를 다르게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또아 우스tet이 상대방을 가리키는 2인칭의 주어이긴 하지만 좀 가깝고 또 좀 거리감이 있고 우스tet에 따라서 우스tet은 항상 LA와 함께 이렇게 3인칭으로 분류돼서 얘네들과 같은 형태의 동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름을 얘기할 때 뭐뭐라고 불려요 라는 동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를 동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가 뿅 떠오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Me llamo. 그럼 me llamo 하고 여기다가 내 이름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뭘 배웠냐면 스페인어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때요? 주어가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가 생략이 되면 그냥 바로 me llamo 하고 이렇게 그대로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Me llamo Cecilia. 그럼 저는 세실리아라고 불려요. 제 이름이 세실리아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네들 제가 동사라고 했는데 이제 궁금하시고죠. 얘네들은 그럼 llamo는 뭐고 me는 뭐예요? 저기 꼼꼼하게 우리 또 체크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기는 아직은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얘는 그냥 이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구나 해서 표현처럼 그대로 익혀서 따라해서 연습해 보실 것을 더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자, 얘네들은 각각은 이렇게 llamar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영어로 쓰면 call이 되는 거예요. 부르다. 근데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자기 자신을 부르다 해서 여기 앞에 보면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여기 이렇게 이제 있는 동사들이
부르다. 근데 여기 뒤에가 뭔가 조금씩 바뀌었죠. 저희 이제 동사 규칙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차근차근 다 공부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이제 제기대명사라는 녀석들이에요. 역시 한참 뒤에 가서 제기대명사라는 녀석을 배우게 되면 비로소 그때 돼서야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름이 뭐예요? 라고 표현하는 이 동사들, 얘네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해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표현처럼 우리 ¿Qué tal? ¿Cómo estás? Muy bien. 이렇게 그냥 표현을 배워서 연습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냥 반복해서 이용하시는 게 아직은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얘의 형태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은 뭐예요? 자,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Yo me llamo Cecilia. 자, 주어 생략할 수 있으니까 바로 me llamo Cecilia. 자, 그러면 또 하면 자, 또의 주어에 따라서 얘도 살짝 변화가 있죠. 또에 대해서는 te llamas. te llamas. 너는 마르코라고 하는구나. 네 이름이 마르코구나. te llamas Marco. te llamas Marco.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네가 마르코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역시 저희 이제 문장을 만드는 것도 배웠습니다. 스페인어의 의문문 만드는 것은 주어 동사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페인어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를 바꾸는 게 기본적으로 의문문을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 어렵게 애써서 바꾸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뒤에만 올려주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또를 굳이 뭐 뒤에 안 보내도 되고 또 그냥 생략해도 되니까 그냥 바로 너 마르코야. te llamas Marco. 이렇게 그냥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때 네 이름이 세실리아지? 얼굴이 낯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봤어요. 네 이름이 세실리아였지? te llamas Cecilia.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él, ella, usted. 자, 얘네들 항상 같은 칸에서 노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동사는 같은 형태를 갖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se llama. se llama. 그 사람은 Juan이에요. 이름이 Juan이에요. él se llama Juan. 당신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하비르이시군요. Usted se llama Javier. Usted se llama Javier.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복수 형태도 일단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아직은 저는 뭐 굳이 복수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단수 위주로 꼭 내가 단수로 이름을 물어보고 답하는 거 꼭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저희 복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동사형, 변형 형태 배우고 대명사 배우고 그때 이제 완벽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뭐뭐라고 불려요. Nosotros nos llamamos. Nosotros nos llamamos. Vosotros os llamáis. Vosotros os llamáis. Ellos se llaman. Ellas se llaman. Ustedes se llaman.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뭐뭐라고 불립니다 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이름 이렇게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물어보고 싶어요. 너 이름이 마르코였지? 할 때는 te llamas Marco. 여기에다 이제 그대로 이름을 넣어서 물어봐주면 됐는데 너 이름이 뭐야?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너 어떻게 불리니? 어떻게 불려? 어떻게? 스페인어의 의문사 어떻게? 영어의 how에 해당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저희 how are you 해당되는 질문이 뭐였냐면 ¿Cómo estás?라고 저희 제일 처음에 인사 표현들을 배울 때 배웠습니다. 바로 꼬모가 바로 스페인어 어떻게 영어의 how에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맨 앞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불리니? 너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Cómo를 먼저 보내고 자, 얘네들 동사들 그대로 해주면 되죠. ¿Cómo te llamas?
¿Cómo te llamas? ¿Cómo te llamas?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llamarse라는 것을 가지고 이름을 표현할 수 있고 me llamo 뭐뭐라고 해서 이름을 얘기할 수가 있다. 이름이 어떻게 돼? 너 어떻게 불리니? 이름을 물어보는 질문 como, how를 이용해서 como te llamas. 잘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como te llamas? 이름을 물어볼 수 있고 상대방이 뚜냐, 우스테스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omo te llamas 상대방이 뚜라면 como se llama 상대방이 우스테시라면 자, 뚜를 물어보든 우스테스로 물어보든 답변은 제 이름은 뭐예요? 하니까 me llamo. 자, 여기 이제 요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요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뭐뭐라고 불려요.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 보통 이름 뭐예요? 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하죠? 그 노래에도 이름이 뭐예요? 뒤에 What's your name? 이렇게 이제 이름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로도.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보통 이제 물어보죠. 근데 저희가 방금 배웠던 como te llamas는 제가 직역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부르니? 라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어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 자, 무엇에 해당되는 의문사는 스페인어에 이제 깨라는 의문사가 있어요, 사실. 깨라는 의문사가 이제 what이라는 의문사가 있는데 스페인어에서 이제 신상 정보에 관련된 질문들을 할 때는요. 자, 이 깨라는 의문사 말고 cuál이라는 의문사를 사용을 합니다. cuál. 해볼까요? cuál. 자, cuál은 원래 영어 which, 어느 거 이렇게 뭔가가 있을 때 선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의문사가 바로 cuál이에요. 그런데 신상 정보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는 이 cuál을 이용해서 무엇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cuál 헷갈리지 않게 알아두시고요. 자, what 해당되는 여기서는 cuál. is 뭐였죠? is? soy, eres, es. 그렇죠. s였습니다. cuál es. 자, 여기서 you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you는 뚜가 돼요. 뚜. 뚜 주어였는데요. 뚜가 주어였는데요. 자, 그때 뚜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우에 이렇게 띨대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어. 자, 얘는 없는 것은 너의 소유격이 됩니다. name에 해당되는 스페인어의 단어는 nombre. 해볼까요? nombre. nombre. 자, 그러면 완성해서 영어의 What is your name에 해당되는 스페인어 질문은 ¿Cuál es tu nombre?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Cuál es tu nombre? ¿Cuál es tu nombre? 네,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답할 때는 제 이름은 뭐뭐예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너의 대신에 나의 mi 그대로 해서 mi nombre es 자, 이게 cuál에 해당되는데 어때요? 내 이름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스페인어에서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추가해서 뭐 어떤 거를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cuál es tu 여기 질문은 사실 여기에 다른 단어들을 넣어서 다양한 사실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을 물어봤는데 야, 너 그러면 넌 성은 뭐야? 성은 뭐야? 패밀리 네임 있죠? 자, 그럼 nombre 자리에다가 그 성에 해당하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스페인어로 apellido라고 합니다. 뒤에는 성, nombre는 이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이렇게 서류 같은 걸 이제 보시면 nombre 써 있고 apellido 이렇게 s가 써 있는 걸 혹시 보실 수가 있어요. 뭔가 이제 뭐 서류를 작성을 하라고 해서 서류를 이제 받았는데 nombre 알아보겠어. apellido도 알아보겠어. 그런데 여기가 이제 s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뭐 s 이제 괄호가 쳐져 있을 수 있고, 자, 그것은 스페인어의 이름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상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쓰죠. 스페인어는
이름을 먼저 쓰고 이제 성을 씁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데 스페인어에서는 기본 이름은 자, 이름을 쓰고 뒤에 성을 쓰는데 아버지 성을 쓰고 어머니 성을 쓰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2개 성을 쓰게 돼요. 그래서 성이 복수개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nombre 앞에도 합쳐서 바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nombre completo. nombre completo. completo 그러면 완전한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nombre completo 그러면 nombre와 이름을 합쳐서 다 풀네임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어떤 거로 하셔도 저 como te llamas를 해도 뭐 mi nombre es 이렇게 답변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항상 질문의 형식에 꼭 맞춘다기보다는 질문의 의도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comunicación이 되는 것이죠.